혹시 매일 아침 공원에서 열심히 걷고 계시면서도 무릎이 점점 더 아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년 넘게 어르신들의 관절 건강을 지켜온 정형외과 전문의 김건우입니다. 78세인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서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운동하시던 분들이 오히려 그 운동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올라오신 76세 박영수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분명히 몸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왜 갈수록 더 아프고 힘들어지는 걸까요? 이 질문 속에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의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정작 하고 있는 운동이 몸에 독이 되고 있다는 현실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운동 상식의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하루 만보 걷기, 매일 꾸준한 운동, 아침 일찍 시작하는 운동 루틴 같은 것들 말이지요. 이런 조언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60대 이후의 몸은 20대, 30대의 몸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며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심장과 폐의 기능도 예전 같지 않고 균형 감각도 예전만 못합니다. 이런 변화들을 고려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건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운동 강도를 무리하게 높이는 것입니다. 힘들어야 효과가 있다는 생각에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무리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고강도 운동은 젊은 사람에게도 부담이 되는데 하물며 나이 든 분들에게는 심장에 무리를 주고 관절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운동 중에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어깨가 아픈데도 조금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계속 운동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작은 통증도 방치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회복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해야 효과가 있다는 생각에 몸이 피곤하고 아픈데도 쉬지 않고 계속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운동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휴식 없이는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어렵고 오히려 만성 피로나 부상의 위험만 높아질 뿐입니다. 지난 5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나이가 들수록 운동의 양보다는 질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 3시간씩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는 하루 20분이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나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오디오북에서는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운동이 시니어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반대로 어떤 운동이 위험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이런 운동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대신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대안도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안전한 운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운동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줄지 아니면 고통스럽게 만들지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 습관들이 시니어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 운동에 대한 잘못된 접근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처럼 새벽 5시나 6시에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운동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이런 성실함은 정말 존경스럽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몸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체온은 낮아지고 관절 주변의 활액도 줄어들며 근육은 경직된 상태가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변화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움직이게 되면 심장이 급격히 부담을 느끼게 되고 관절과 근육에도 예상치 못한 충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4세 최영희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곧바로 아파트 주변을 1시간씩 빠르게 걸으셨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뻣뻣하고 걷기 시작할 때 발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운동 중에 가끔 어지러움을 느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아침 운동 전에 몸을 충분히 깨워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침대나 소파에 앉아서 목과 어깨를 가볍게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침보다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체온도 적당히 올라가고 관절의 유연성도 회복되어 운동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릎에 무리를 주는 운동 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젊을 때는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상당히 위험한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72세 이순옥 어르신께서는 텔레비전에서 본 건강 프로그램을 따라 매일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50번씩 하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하셨는데 몇 주 후부터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무릎 연골이 과도한 압박으로 인해 손상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쪼그려 앉는 대신 의자를 이용한 운동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되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허리는 곧게 펴고 하시면 됩니다. 속도는 천천히, 횟수는 처음에는 5번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등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등산을 건강에 맞는 해결책처럼 생각하시는데 사실 등산은 심장과 관절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운동입니다. 특히 가파른 오르막길을 숨이 차도록 올라가시는 것은 심장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76세 박기춘 어르신의 경우 매주 친구들과 함께 험한 산을 오르시다가 어느 날 산 중턱에서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는 증상을 경험하셨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이후 검사에서 심장에 부담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등산을 하시고 싶다면 가파른 산 대신 완만한 둘레길이나 산책로를 선택하시고 중간중간 충분히 쉬면서 천천히 오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혼자 가지 마시고 반드시 동반자와 함께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 휴대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팔 운동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깨 관절은 나이가 들면서 특히 약해지는 부위 중 하나인데 무리한 팔 운동으로 인해 회전근개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수병을 들고 팔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리거나 빠르게 흔드는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팔 운동은 팔을 가슴 높이까지만 들어 올리고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리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깨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에 대해서도 잘못된 상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루 만보 걷기가 건강의 기준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사실 이 숫자에 너무 매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발바닥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만보라는 목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79세 김철수 어르신은 만보계를 차고 매일 목표를 달성하려고 2시간 넘게 걸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뿌듯했지만 몇 달 후부터 발뒤꿈치가 아프고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적인 충격으로 인해 족저근막염과 허리 근육에 염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걷기 운동은 시간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중간에 벤치에서 잠깐 쉬어가면서 천천히 걷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신발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닥이 딱딱하거나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온라인 운동 영상을 따라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쉽게 운동 영상을 찾아볼 수 있지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시니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0세 정미숙 어르신은 어깨 운동 영상을 따라 하시다가 회전근개에 염증이 생기셨습니다. 영상에서는 팔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리는 동작을 빠르게 반복하라고 했는데 시니어의 어깨 관절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동작이었던 것입니다. 온라인 운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시니어 전용으로 제작된 영상을 선택하시고 따라하기 전에 전체 내용을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아프면 즉시 멈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중독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나이가 들수록 적절한 휴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피곤한데도 오늘도 해야 해 라는 강박감으로 운동을 계속하시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포항에 사시는 80세 이정호 어르신은 매일 아파트 계단을 20층씩 오르내리셨는데 몇 달 후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근육이 지속적으로 손상되면서 회복되지 않는 과훈련 상태였습니다. 운동은 매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운동하고 하루 쉬거나 이틀 운동하고 하루 쉬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합니다. 쉬는 날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목욕으로 몸을 달래주시면 됩니다. 운동은 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니어들이 흔히 하게 되는 운동 실수들과 그 대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내가 바로 그런 운동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혀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던 습관을 오전 10시 이후로 미루거나 쪼그려 앉기 대신 의자를 이용한 운동으로 바꾸거나 무리한 등산 대신 평지 산책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50년 넘게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건강해지려고 노력하시던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올바른 운동법을 알게 되신 후 다시 건강을 되찾으시는 분들을 볼 때였습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오신 78세 한명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운동하고 나면 왜 이렇게 아픈지 몰랐는데 이제는 운동하고 나면 몸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요. 이분은 무리한 아침 운동 대신 오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해서 점심 후에 천천히 산책하는 방식으로 바꾸신 후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단순히 시간과 방법만 조금 바꾼 것뿐인데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광주에서 오신 72세의 박수진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는 운동을 100번씩 하시다가 무릎에 심한 통증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의자를 이용한 운동으로 바꾸시고 횟수도 10번으로 줄이신 후
오히려 다리에 더 많은 힘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적게 해도 제대로 하니까 더 효과가 좋네요. 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점입니다. 하루 3시간씩 무리해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하루 20분이라도 내 몸에 맞는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운동 후에 몸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져야 그것이 진짜 나에게 맞는 운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젊을 때와 똑같을 수는 없지만 올바른 운동과 생활 습관을 통해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80대, 90대 어르신들 중에도 매일 즐겁게 산책하시고 손자들과 함께 놀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몸의 신호를 항상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불편하면 즉시 멈추시고 며칠 쉬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어르신이 매일 산에 오른다고 해서 나도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꾸준함이 강도보다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는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가볍게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한 운동과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변화들도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발목을 돌리거나 어깨를 움직여주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식습관과 수면도 운동만큼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영양이 부족하거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드시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챙기셔야 합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하시고 취미 활동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웃음이 최고의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몸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운동 때문에 어디가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강도를 낮추고 시간을 줄이고 쉬는 날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좋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한 것이 운동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 몸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한 지금 우리에게는 적어도 20년에서 30년 더 건강하게 살아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통증과 불편함으로 보내실 것인지 아니면 활기차고 즐겁게 보내실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오디오북을 들으신 것도 건강을 위한 좋은 선택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운동이나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시면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오디오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운동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이런 운동으로 바꿔봤어요. 또는 이 방법 정말 도움이 됐어요. 같은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한마디가 누군가의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혹시 운동을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 고민이 되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유익한 내용들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관절 건강, 영양 관리, 수면의 질 향상 등 시니어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도 더욱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